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폭탄 관세를 발표한 날,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비아디는 이 조치를 비웃듯 멕시코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시티 한 행사장에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첫 전기 픽업 트럭 샤크가 전시돼 있는 모습입니다. 비아디는 애초 이날을 신차 공개일로 예고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지금보다 4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리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아디 샤크는 5457mm의 전장과 3260mm의 휠베이스를 확보해 중형 픽업 트럭 세그먼트 중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비아디는 샤크를 앞세워 포드,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에서 점유한 픽업 트럭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아디는 멕시코시티에서 2,8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소형 저가 전기차 판매에 본격 시동을 거는 등 비아디가 모든 멕시코 주민의 첫 전기차라는 야심찬 포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그런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려면 일단 안전성 문제부터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화웨이의 전기차 아이토 M7이 앞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직후 전동식 손잡이가 열리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은 화웨이 전기차의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 운전자가 비아디 전기차를 출고한 지 한 달도 안 돼 감전돼 혼수 상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시성 신이시에서 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남성은 비아디의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4일 차량에서 갑자기 전류가 흘러 사고가 발생했고 덩씨는 감전돼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족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앉은 덩씨는 차 내부를 만지다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덩씨는 차 안에서 갑자기 무언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며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손끝에 짜릿한 느낌이 들어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던 덩씨는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 여기 차가 누전됐어요." 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그가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안전벨트를 풀어 차량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는 현재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언론들에 그가 평생 신체마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차량을 판매한 지점에 찾아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의 사진으로 피켓을 만들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감전을 당해 뇌출혈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의 자동차 커뮤니티 유지아에는 전기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감전 후 실제로 뇌출혈이 발생하다니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에서 누출을 겪었다고 말했고 신에너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최전선으로 밀려났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승객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아디 측은 차량 누전 감지 장치에 이상이 없었다며 운전자가 뇌출혈로 인한 손발이 저린 느낌을 감전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덩씨의 가족들은 차량 누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아디 측은 뇌출혈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전기차 사고는 거의 일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2022년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는 무려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49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화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전기차 화재가 8대나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2년 중국의 샤오펑 전기차는 3년 새 4번째 화재 사고를 냈습니다. 2022년 샤오펑의 2019년형 G3가 선전시 룽화구의 한 골목에 주차돼 있던 중 화재로 연소됐는데요. 폭발음이 들린 직후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소방대원이 도착해 소화 작업을 했지만 샤오펑의 전기차는 완전히 불에 타 폐차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년간 4번째 화재 사고를 낸 샤오펑의 전기차는 모두 G3 모델이었습니다. 더구나 G3는 잦은 화재 등으로 한 차례 리콜까지 거친 모델이었는데요. 아무리 리콜을 해도 안전성은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일부 샤오펑 G3 전기차 리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샤오펑 G3는 총 13,399대 리콜됐고 리콜 사유는 G3 인버터의 내부 구조에 결함이 있고 합선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인버터의 고전압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운전 중 차량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리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의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특히 리튬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중국 전기차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화학 반응을 동반해 불을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배터리에 장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배터리 업계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전기차 화재 사고는 하루에 8대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안으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밖으로는 미국의 폭탄 관세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무려 4배나 올리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데요. 현재 비아디의 전기차 시걸은 1,000만 원대로 보조금을 받는 미국 전기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 덕분에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 SN리서치에 따르면 비아디는 1분기 18.5%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역성장하며 점유율 13.1%에 그쳤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분야 손실이 늘자 자본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했고 제너럴 모터스 역시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완성차 업계가 고전하는 사이 중국 전기차가 침투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자 미국 정부가 관세를 4배나 인상하는 강수를 둔 셈인데요. 더구나 비아디와 같은 중국 업체들은 멕시코 등 남미에 생산 기지를 두고 북미 시장 진출을 노려왔는데 미국은 이제 남미에서 생산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트럼프 못지않게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요 경합주의자,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강력한 중국 제재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무기였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반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은 또다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탈리아 럭셔리카 브랜드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슈테판 빈켈만 회장은 람보르기니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 우루스 SE에 삼성 SDI 배터리를 채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배터리 파워, 운행 가능 거리, 공급량, 비용, 타이밍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트너를 정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면에서 삼성 SDI의 배터리가 최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터리뿐만이 아닙니다. 람보르기니가 주관한 레이싱 대회에서 람보르기니의 모든 차량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고성능 타이어 벤투스가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럭셔리 슈퍼카에 한국산 배터리와 타이어가 탑재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뛰어난 성능이 인정받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전히 승부하면서 화재 사고를 잇따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고급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